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요.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실 텐데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레토너 유니버시티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네네, 처음 맞죠? 뵙습니다. 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마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교수님의 인상에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상담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주제, 지금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 네, 오늘의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부정적인 생각 누구나 다 하시겠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지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울증이죠. 어,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 때문에 이제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네,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특히 이제 우울증으로 고통 당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같이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네, 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도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제 다루면 될지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네네, 최근에 보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네,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요인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네, 예전보다 지금이 더 훨씬 예, 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더 이제 뭐 가족별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살긴 더 좋아졌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스트레스도 굉장히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으로 왜 우울증으로 힘든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인 요인은 사실 사람들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람들 좀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만나기 네네. 싫어하고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한 90% 정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제 잠자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한 네네.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경쟁도 치열해지고 네, 옛날보다 맞아요. 그리고
삶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깝깝해지면서 네. 사실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현대 사회 자체가 지금 너무 경쟁적이고 쉼 네. 없이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음. 그죠.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네. 높아지는 것 같고 네.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지쳐 있는 거라고 보면 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쉼이라는 것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우리가 사실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사실 인터넷도 없고 네, 뭐 일도 사실은 이제 하기는 하지만 밖에서 하는 일도 많고 네. 요즘에는 이제 햇빛도 잘 못 쬐고 네. 햇볕을 쬐는 게 사실 우울증하고 굉장히 의외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 제가 와가지고 학교를 이제 아이 학교를 한번 보내봤더니 그렇게 그 낮 시간 활동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밝은가요? 네. 뭐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제 특히 이 텍사스에 살아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밖에서 걷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다 차로 네, 이동을 차로 하네요. 이동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사실 햇볕을 쬐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의미 있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삶이 계속 이제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쉼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사실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 사고를 얻어서 가지게 됨으로 해서 우울증도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런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네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다루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사고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고는 사고를 할 때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뇌에 특정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심장 박동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네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고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일단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마구 이제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제어하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막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걸 그냥 도전한다든지 챌린지 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생기는 대로 네네. 그냥 패턴이 돼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내가 내 두뇌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다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사실로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생각 자체가 네. 내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내 육체적인 부분에 사실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그냥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이제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뭐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든지 저 사람 분명히 날 미워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사실 우리 몸을 조사를 해보면 그때 몸에 이렇게 센서들 부착해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거든요. 네네. 혈압에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뇌에 있는 부분이 어떤 특정 부분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흥분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이 부정적인 사고가 실제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의식적으로 네. 인식을 하는 게 먼저 일단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식을 하고 그것을 자꾸 고치려고 노력을 해 네.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이거 자체를 도전한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이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이게 진짜 맞는 생각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생각인가? 이로운 생각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네, 조금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서 예, 부정적인 사고를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보고 있습니다. 이종천 교수님 모시고 지금 계속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고를 다루는 방법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교수님?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항상이라든지 뭐 절대라든지 결코라든지 뭐 모든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너는 항상 내 말 안 들어. 거기서 이제 항상 안 듣는 건 아닌데 항상이라는 걸 항상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게 절대라고 그런 거예요. 나한테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 절대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너는 항상 날 안 좋아해.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거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난 항상 혼자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근데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맞나? 아닐 거야. 아닐지도 몰라라고 보통 다시 바꿔 생각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보통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우울해지고 더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드는 생각 중에 또 항상 내가 하는 말 중에 항상이라든지 절대라든지 모든이라든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바꾸시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이제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평가에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가를 받았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90% 정도는 좋은 말인데 한 10%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10%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10%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좋은 얘기들도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점, 그 다음에 좀 고쳤으면 하는 거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거 쓰라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쓸 말이 없다. 뭐 네. 그러면서 부정적인 거 쓸 때는 쓰라고 그럴 때는 뭐 한무리 종이 더 달라고 네. 뭐 한다든지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결혼할 아. 때는 사실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았던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점, 이런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부분,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는 부분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내가 잘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못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는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나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쉽게 하시는 분들 있어. 난 엄마로서 실패한 것 같다고, 아빠로서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물론 약한 부분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한 10가지 중에 만약에 9가지를 잘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시고 한 가지 못하는 거. 네네.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나는 나쁜 엄마라고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긍정적인 부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의식적으로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극복을 하기까지가 사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잘했는데 하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써보는 거예요. 사실 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네네. 생각 자체가 그냥 진실로 믿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 삶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써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맞는지 네네. 그리고 이 생각이 정말 나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표현해 봄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에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점들을 의식적으로 써보라 그러면 평상시에는 좋은 점들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근데 쓰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니까. 네. 그러면서 쓰다 보면은 이제 쓰고 나시고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막상 써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 진짜 좋은 점들도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들 공간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부분이 뭐지? 또는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써보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감사했다. 아니면은 오늘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네.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사실 쓰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부정적인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써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네.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부정적인 예언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뭔가 안 될 거에 대해서 미리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뭐 그 우리가 영어로 what if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럴 거야 아마. 그 부정적인 거를 미리 예측을 미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뭔가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우리 애들이 집 하나도 안 치워놨을 거야.
뭐 분명히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우리 네.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에 전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다른 사고 다른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긴장돼 있고 그런 상태로 이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싸우기 쉽겠죠, 오히려. 그렇죠. 예,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금방 이제 뭔가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언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언들, 최악의 결과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만약 하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진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부정적인 예견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그럴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 생각을 미리 의식적으로 하고 최악의 결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예언하지 않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 그거 봐, 맞지. 내가 항상 이렇다니까 항상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불현듯 예. 제가 있었던 일들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도전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고치는 거는 이제 독심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독심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럴 거라고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미리 믿는 거죠.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꼭 말하지 않아도 난 그 사람 생각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않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내가 잘못 읽어서 네. 내가 쟤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말 뒤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심술인데 독심술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뒤에서 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힐끗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대표적 독심술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분명히 나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분명히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오늘 나에 되게 뭐 좀 딱딱한 얼굴 표정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쉥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럴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앞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날따라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몸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이제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틀림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독심술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유발시키는 거죠. 계속. 예, 그렇게 하다가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걸 또 맞다고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심술이 사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기 때문에 네.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는 게 좋죠. 네.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도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사실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어느 누구나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가 많다는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불현듯 그런 생각들은 항상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가? 정말 맞는 걸까? 내 의문을 생각이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전혀 그런 노력을 사실 하지 않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예.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로 자책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말을 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항상 뭔가를 집안이 깨끗해야만 된다. 뭐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잘해야만 한다. 이제 항상 그런 똑같은 내용인데도 네. 내가 뭐뭐 해야만 된다. 말을 할 때도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위성,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바꿔서 좀 긍정적으로 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말을 할 때도 네네. 너 이거 꼭 해야만 돼. 꼭 해라는 말보다는 이걸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말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보통 똑같은 말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자책감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당위성을. 예, 우리가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뭐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뭐뭘 하면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좀 덜 부정적으로 들리죠. 네. 예, 왜냐하면은 또 숙제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만 돼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나 남한테 너무 많으면 이제 듣는 사람도 안 했을 때 자책감이 더 많이 들겠죠. 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너에게 더 좋을 것 예,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너무 그걸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해야만 되고 이것도 해야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네. 이거는. 뭐 감사일기에서부터 말하는 습관,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약간 이렇게 있는 것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도 있었는데 네네. 저 역시도 좀 말을 할 때 아무래도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뭐 해라.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그 가족들 간의 대화를 연구하는 네. 학자들에 의하면 집안에서 하는 말의 80%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 지금 곰곰이 저도 생각해 보면서 약간 그런 그렇지 문장을 않습니까?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손 씻어야지. 그다음 밥 먹어야지. 그러네요. 숙제해야지. 맞네요. 빨리 자야지. 뭐 이렇게 그 말 속엔 뭐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조와 그러니까 말투와 이런 것들을 예,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모든 말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을 모조리 다 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예. 지금 채팅창에 8810님께서 근데 사람이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 말씀하시네요. 근데 당연한 말씀이세요. 정말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그러니까요. 뭐 상담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겠죠.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이게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고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한다든지 챌린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30년을 살았고 40년을 살았다면 내가 그동안에 사고했던 이 사고 패턴은 굳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습관이라는 것에서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되고 하나씩 바뀌면 또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네. 예, 하나씩 큰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집안에서 하는 말 중에 작은 말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를 바꾸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것을 하루에 네. 한두 가지씩만 스스로 의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사실은 삶에 있어서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통째로 바꿔야겠다는 부담을 가지시기보다 작은 것 하나를 네네. 실천하겠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족들하고 식사는 매일매일 하니까 식사 자리에서 감사한 것들 하나씩 얘기해 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일, 네. 감사했던 일. 저도 이제 그죠? 뭐 가족들 이제 부부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권하는 게 있는데 잠드시기 전에 두 분이 앉으셔서 서로 마주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특별히 감사했던 일 하나씩만 얘기해 보자고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오늘 뭐 하루 중에 뭐 조금 힘들었던 일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두 분이 같이 마주 보면서 감사했던 일 하나씩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귀찮거나 네. 아니면은 다른 일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의식적으로. 이미 이렇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으로 바꾸고 감사일기라든지 생각을 조금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부부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씩 네. 긍정적인 거를 매일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씩만 얘기를 해도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이야기가 정말 쏙쏙 저한테는 와 닿아서 저도 오늘부터는 감사일기 아이들과 함께 써보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초대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선생님,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실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씩 감사한 것들 그리고 고마운 것들을 가족들한테 표현해 보시면 훨씬 더 집안의 분위기나 모두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종찬 교수님과의 초대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원더의 Isn't She Love 들려드릴게요.